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제가 어제 직장인이라도 직업이 없는 분들이라도 일단 무작정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좋다, 그거를 이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좀 또 근거충이어가지고 근거를 말 안 하면 막 소름이 돋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 근거를 보충하기 위해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. 이것저것 끌리는 거를 해보는 것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권위를 심어줘야겠죠. 어제 아이폰을 선물을 받았습니다. 와이프한테 아이폰 15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아이폰을 보면 혁신이었죠. 스티브 잡스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. Connecting the dots. 각자의 점들을 이으면 길이 보일 것이다, 뭐 이런 식으로 점들을 많이 찍으라는 거죠.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어떤 점들을 찍었냐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타이포그래피 일화를 많이 설명합니다. 그 타이포그래피란 그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보는 그런 폰트들 있잖아요. 필체 자체를 학문화시킨 게 타이포그래피인데, 뭐 지금은 그 타이포그래피가 많이 유명해졌어요. 그 가독성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, 좀 더 예술성을 더하기 위한,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타이포그래피도 있고, 그래서 실제로 뭐 보그나 이런 그런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세리프체를 많이 쓰거든요. 굵기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, 이런 폰트가 실제로 럭셔리함을 강조하는 그런 게 입증이 되어서 그렇게 썼겠죠. 그 애플의 최초 컴퓨터인 매킨토시에 그 타이포그래피를 차용해가지고 많은 차별성을 이끌어냈습니다. 그때의 경험이 아이폰까지 넘어와서 디자인의 혁신을 함께 이제 기술에 접목한 그런 아주 신박한 창조품이 되었죠.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타이포그래피를 전공한 것은 아닙니다. 그저 그 어떤 대학 수업에 청강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죠. 거기에서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팠을 겁니다. 즉 어떤 학문, 어떤 학위조차 받지 않고 초기 느끼는 대로 이제 파기 시작했고, 그거를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했던 게 사실 스티브 잡스의 그 큰 결과물의 좀 단순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더 좋은 차를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죠.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혁신을 말하는 건 아니고, 스타링크의 인터넷, 그리고 XAI의 그록, 그 LLM 말하는 거죠. LLM을 이제 차에 접목시켜서,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각 차에 연결시켜서 전혀 기존의 차들이 하지 못한 기능들을 구현을 했죠.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엄청난 독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. 그 시장에 전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, 또 그 준비를 오래 하면 오래 해야 되는 것일수록 차별성이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, 최초로 구현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구현했다 치면 그런 지금 앞서 말한 아이폰이나 테슬라 자동차 같은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삶의 힌트를 얻곤 합니다. 사실 지금 말한 게 다 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길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. 바로 다능인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, 그 다능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미래가 창창할 것이다,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. 다능인이란 뭘까요? 영어로는 멀티 포텐셜 라이트라는 말도 있고 폴리매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들이 이제 주로 하는 그 핵심 가치가 통섭이죠. 통섭. 기존의 것들을 합쳐서 새로운 걸 창조한다, 통섭의 정신.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또 알아야겠죠.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, 그것을,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. 사실 이런 기조가 과거에도 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.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, 이 책이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,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요.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주된 내용이, 하나의 상위 1%가 되긴 어렵지만 한 분야의 상위 30%가 되긴 쉽고 10%가 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. 그래서 세 가지의 상위 10%를 이룰 수 있으면은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,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,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, 책에서. 저는 그 믿음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. 또 이런 그 다능인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최고를 꼽으라면 단연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.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년도 그 르네상스 시대에서 화가로
활동을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뭐 그 웬만한 학문을 다 손을 댔습니다. 건축부터 해가지고 그 의사들이 하는 해부학부터 해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자전거도 만들었었고 비행기의 설계도도 자기가 이제 상상으로 노트에 구현을 했던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, 뭐 시계부터 해가지고 뭐 거중기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냥 매 순간 그 삶이 수많은 배움과 그 도전의 연속이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평전을 읽고 너무나 감명 깊어서 이탈리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. 제가 최초로 유럽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. 산속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빈치 생가에,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그 생가에 도착을 했었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았던 그 모든 환경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갔었습니다. 좀 TMI인데, 그리고 그림들도 그 이탈리아에 있는 거는 다 보고 왔습니다. 그러면서 계속 그 반응인 폴리메스에 대해서 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 겁니다. 더 맞는 것 같은 게 국가나 이 교육기관들에서는 그 폴리메스가 없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저를 예로 들어보면 일단 문과 이과를 나누잖아요. 문과 이과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학문을 반을 버리고 또 대학교에 가서도 뭐 교양 같은 과목이 있긴 하지만 평가적으로는 전문 분야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. 스페셜리스트만이 더 고연봉을 받을 수 있었고 더 그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이 세계화의 그 산물인 그 공장식 교육법이죠. 근데 실상은 다릅니다.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양한 것들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스스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도 되든 안 되든 그 방향이 맞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하는 게, 제가 코딩을 지금 30 넘어서 시작해가지고 남들과 경쟁해서 사람들이 이겨서 이제 승부하기에는 그냥 자살 행위입니다. 자살 행위지만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능력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코딩 조금, 또 영상 편집 조금, 뭐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경험들 조금,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배경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된다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딱 하나 정해드릴게요. 제 채널 보시는 분들, 많은 분들이 그 비트코인 관심 많잖아요. 그리고 비트맥시 형님들도 많이 와주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비트코인 지식에 대해서는 상위 10%가 아니라 한 1%에 가깝죠. 예. 그 비트코인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비트코인이 저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또 이 뭐 사회가 붕괴되거나 하면 좀 반사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. 또 뭐 비트코인 자체로 이제 보면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피앗을 벌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데는 저희가 한계가 있잖아요. 비트코인으로 또 어떻게 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현 피앗 시스템의 장치들을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거기에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. 마찬가지로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하는 게, 일단 유튜브 하고 있죠. 유튜브 하고 있는데 뭐 이대로는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잖아요.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. 하지만 나중에 비트코인이 100억이 돼 있으면은 다시 재조명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그리고 제가 최근에 C++ 공부 이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게임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에 좀 근간이 되는 느낌도 있고, 그래서 C++를 좀 배우고 이제 C#까지 배우고 나서 2D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.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단기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방향성은 괜찮다고 봐요.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게임을 이제 하는데 게임을 끝판왕까지 깨면은 비트코인의 기초를 다 뗄 수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입문시킬 때 책 선물하고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. 근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선물을 받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게임을 줘서 그 친구가 깨달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은 저희가 이제 바라는 그림이잖아요, 사실. 그런 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많은 사람이 플레이를 하면 자체적으로도
돈을 벌 수 있고, 또 영상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유튜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처럼 이제 얼굴 까고 하는 거는 말리지만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든지 너진똑 막 이런 채널처럼 이제 좀 퀄리티 높은 그런 영상을 만들면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 포우 같은 경우는 그런 커뮤니티의 강점을 잘 알아채셔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고, 이 비트코인 관련된 컨텐츠가 왜 좋냐면 그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. 블루오션이 좀 오래 갈 것 같다. 왜냐면 그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도 싫어하겠지만 비트코인 컨텐츠 자체가 확산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정부가 비트코인 뜬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막 컨텐츠 만들어서 할 일이 없습니다. 우리가 즐겨보는 그런 공중파 같은 데서 제대로 된 확실한 정확한 그런 비트코인 지식이 그 방송사에서 나올 일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. 거기에 이제 다른 요소들을 섞을 수 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뭐 디아블로라든지 뭐 요즘에 유명한 게임이 뭐지? 저희 아재라서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를 만들기 힘들죠.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 막 이런 거 같은 느낌으로 그 비트코인을 접목해서 만들어도 저는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찌됐건 저희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나 둘씩 배워보면서 무엇을 합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게 언젠가는 그 꽃이 필 날을 당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스테이 험블, 스테이 스택사치 하시고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